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삼성의 150페이지 분량의 노조 파괴 지침이 담겨있는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이 사찰 과정에서 직원들의 휴대폰이나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 자료화했다며 이건희 회장의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취임 220여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60% 내외 지지율의 1등 공신은 존재감 없는 야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라흥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신 사장의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경제부처와 금융감독당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 또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기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사태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최소한 87년 이전으로 25년 전으로 후퇴하게 한 것 아닌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삼성의 150페이지 분량의 노조 파괴 지침이 담겨있는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이 사찰 과정에서 직원들의 휴대폰이나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 자료화했다며 이건희 회장의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삼성이 직원들의 사찰 보고서를 기록한 백과사전을 만들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전 의원의 말입니다. 이제 2011년 말하자면 그 전해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도 드디어 노조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비해서 삼성이 두 차례나 교육과 훈련을 시켰다고 보고서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문건에는 그동안에 그 면피에서 자만으로 이런 상태다 지금 이렇게 해서 경고를 다시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면피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노조가 만들어지는 데가 우리 회사가 아니면 계열사 다행이다. 중에서. 그다음에 우리 부서가 아니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원들이 면피용 사고를 가졌지 않았냐. 근데 이제 한 6개월 지나도 노조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건 뭐 복수노조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자만하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그 교육 내용이 아주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긴장하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동안 75년 동안 확고하게 지켜왔던 무노조 전략이 복수노조 시대에 허물어질 것을 대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한 정신무장,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정신무장은 그렇다 치고요. 그 구체적인 전략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뭐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이른바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백과사전이라는 게 직원들의 사찰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조가 신규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문제인력, 이른바 문제인력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의 사실을 체증해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인 취향이 뭔지, 사내 지인은 누군지, 자산은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파일링을 해서 이거를 일명 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노조 무력화를 위해서 조직적인 그런 여러 대비뿐만 아니라 개인 사찰까지 진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원은 또 삼성이 직원들을 미행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노조 설립 과정에서 많이 제기되고 고발된 것들이라며 직원들의 휴대폰이나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서 자료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과거 도요타 대량 리콜 사태가 났을 때 도요타 사장은 미국 의회에서 8시간 청문회를 했다. 75년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몇 분 가지고 되겠는가. 이 문제는 기업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심의원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사안별 연대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독선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문제는 야당 여권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김한길 대표도 그렇게 제안했고 안 의원도 사안별 연대를 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220여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60% 내외 지지율의 1등 공신은 존재감 없는 야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거품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기대감이 당연히 이건 기대였구나, 이건 할 수 없는 거구나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좀 국정 운영을 잘하기 바란다 기대했던 그런 층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도 하락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묘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을 가진 층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제법. 그래서 그게, 전임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도 임기 초반이라고 하는 상황을 감안해도 좀 많이 남아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결국은 저는 그 핵심 문제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대한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임기 초반에 지지도가 쭉 빠지면서 한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기대를 걸어볼 만한 매력적인 인물들 찾기 어렵고 눈에도 안 들어온다며 막장 드라마를 보면 주변에 보는 사람은 없는데 시청률은 높다. 주변에 잘 한다는 사람 없고 문제도 많고 비판 많은데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막장 드라마 시청률의 유사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신 사장의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 신한은행 임직원 등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모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경제부처와 금융감독당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 또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기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신한은행의 고객 종합 정보 조회 기록의 로그 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 경영감사본부 직원 수십 명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1000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달마다 수천 건씩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회 대상 명단에는 정동영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법사위의 박영선, 이용희 의원, 국회 정무위의 박선숙, 이성남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용환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전현직 경제관료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상회 전 법무차관, 이문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 이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신상훈 지주사장과 가까운 사람들로 당시 신한금융 내부에서 추정했던 인물들입니다. 김기식 의원은 같은 이름의 고객들을 달마다 반복적으로 조회한 흔적으로 봐서는 표적 집단을 정해놓고 조회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고객 정보 조회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점은 이명박 정권의 비선 조직인 영포라인의 라응찬 전 회장 비호 논란이 제기됐던 때와 일치한다.
금융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중진 의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감독당국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해당 재판부는 어제 56살의 남성 A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파면은 지나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시험관으로 일하던 A씨가 파면을 당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면허 시험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한 여성 응시자의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A씨는 여성 응시자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이 차를 사겠다고 한 뒤 이 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A씨는 여성 응시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 응시생이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달 뒤 또 다른 여성 응시생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자신의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11월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낸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여러 법리를 따져 파면은 지나쳤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 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토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그 같은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송사를 다루는 법관의 판결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성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합격하면 술 사라고 하고 2차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묻는다는 말입니까? 또 긴장을 풀어줄 생각으로 여성 응시생의 허벅지를 만진단 말입니까? 응시생의 긴장이 풀어지기는커녕 되레 더 긴장돼 결국 피해 응시생이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노파심에 해당 재판부에 당부합니다.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려 법원에 찾아오는 여성들 긴장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승소하면 술 사라거나 2차 가면 성관계를 갖겠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가 파면당하면 당신들 구제해줄 재판부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은평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주말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일요일 오전에 중북부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4.6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